네, 키워드 탑5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 수요일부터 코너 속에 코너가 하나 생겼습니다. 재밌는 미국 주식, 그림으로 만나는 재밌는 미국 주식. 저 이번에 파일이 또 들어가 있길래 이거 안 지우셨나 했는데 아닙니다. 예. 새로운 그림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그림이죠. 에피타이저니까. 네, 뭔가요? 예, 첫 번째 그림은 이 어려운 와중에 네. 8일 연속 올라갔다는 거. 이거 아. 봄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겠습니까? 예. 4월 마지막 막판에 예, 했고 그 사실은 8일이 쉬운 얘기가 아니고 네, 어렵기 그럼요. 때문에 어려운 네. 거죠. 어려운 거기 때문에 대단히 기록 세운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가 가장 커진 걸로 보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림 똑같은 건데 네. 딱 보시면 이 그림은 참 디테일하게 필요한데 요건 어떤 요게 내용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그 지붕 위에 있는 상황인데 잘 보시면 아, 레이트 하이크라고 돼 이제 있네요. 금리가 예. 금리가 올라왔던 금리가 약간 지붕에서 있다가 내려올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저기 가운데서? 설마 뒤로 가진 않겠죠? 않겠죠. 예.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바퀴가 앞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예. 그래서 금리나 염두에 두면서 좋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마 6월달 금리나 가까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일단은 모든 게 편해지기 때문에 일단 파월과 트럼프가 안 싸우겠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좋아지는 거니까 아마 시장의 강세를 받던 모든 IB가 6월달 금리 받기 때문에 지금은 인하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둘이 만약에 싸운다고 할지라도 진짜 지난달에 그랬던 것처럼 뭐 짜르네 마네 이런 얘기까지만 안 간다면 그러면 이제 6월도 당장 다음 달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쪽으로 해석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로 넘어간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사실 FOMC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어떤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한번 볼 수 있겠죠. 분위기 나오겠지만 아마도 대체로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고 6월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6월달 여러분 되게 되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 바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더 좋은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월만 시작하면 올해 4번인가요? 전망하는 게? 네, 네 번이죠? 번입니다. 훨씬 더 장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네. 좋아지겠죠? 좋습니다. 뭐 6월은 아직 먼 미래니까 일단 그런 기대감을 막연하게 좀 갖고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정도로만 전체적인 그림 그려보시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인데 중국, 미국과 관세 철폐 암시. 철폐까지 써도 돼요? 이제? 뭔가 좀 설레는데요? 네,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 겉보기에는 양측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렇죠. 네. 예. 강경한 입장이지만 하지만 저희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물밀듯이 지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비공개로 확대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뭐 일부 에탄올이나 반도체 같은 뭐 산업재, 그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에서도 지금 전혀 구할 수 없는 것들은 또 완화를 하고 있고 네. 중국에서도 반도체나 그리고 오늘 또 어제 기사가 났습니다. 보잉 항공기 인도를 사실 중단을 했었는데 네. 하지만 보잉에 대해서 협력할 의지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또 좋은 기사를 내면서 네. 지금 뭐 겉에 보기에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지금 다음 주쯤 좋은 뉴스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미국이 뭐 관세 내릴 용의가 있다 하고 중국이 막 우리 통화한 적 없다 그럴 때는 저는 중국은 진짜 그냥 시간을 길게 끌어서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미국을 더 힘들게 하려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사장님이 이거는 사실 미국의 화해 제스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조만간 화답을 할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지금 분위기가 실제로 그렇게 가네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가장 무서운 게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그쵸. 근데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반응 보인 거는 네. 하고 싶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러분들 밀당 안 해보셨습니까? 연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당? 연애라는 것도 네. 무시하면 가장 치하게 그림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응했다는 거는 뭔가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받아줘야지 되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 많은 분들이. 그쵸. 예. 사실 뭐 연애할 때 밀당이야 모두 다들 해보셨겠지만 중국이랑 미국이라는 그런 큰 산, 심지어 트럼프랑 시진핑이 밀당한다라고 상상하면 뭐가 나올지를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한 달 동안 두 분은 밀당을 했었었죠. 맞아요. 트럼프와 시진핑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틸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내수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수출에 대해서 미국이 막고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나라에 또 팔아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또 문제가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남은 물량을 받아준다면 유럽인데 유럽도 경제가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방법이 없고 또 한
가지가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인구가 줍니다, 중국이. 그래서 중국 줄다 보니까 약간 인도에 따른 어떤 경쟁감이 있어갖고 지금은 제가 봐도 초이스가 별로 없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밀당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둘 다 마음이 좀 있을 때 밀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으르렁 대는 척 하면서 둘 다 어쨌든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엔. 아니 두 양국이 자존심 싸움이라고 보셔야죠. 그거는. 네. 그래서 일단 누가 숙여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막 하다 보면 누가 숙인지 나중에 몰라요. 아, 그쵸. 지금 혹시 누가 진지 아십니까? 졌는지? 아, 그거는 판단하기 어렵죠. 모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덮었고 이제 남은 건 두 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얘가 나오면 네. 두 분이 전화하기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정도 밑에 판이 있는 분들 깔려졌으면. 넘어가고. 그러니까 네. 판이 깔렸기 때문에 나쁠 게 없을 것 같고 최종 목표가 이거니까 우리는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1기 때도 네. 되게 이런 비슷한 양상이 그대로 재현이 됐었다고 똑같죠. 하더라고요. 똑같았습니다. 네. 예. 둘이 막 으르렁대고 막 싸우다가 그때부터 이제 뭐 화해 제스처 이런 식으로 던지고 그걸 못 내키는 척 받아주고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화해 분위기 가다가도 한 번씩 뒤틀리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염두에 둬야겠죠. 그런 건 염두에 둬야 되죠. 예. 근데 크게 해결되면 나머지는 뭐 그냥 그쵸. 편하게 좀 보면 되는 거겠죠. 예, 좀더 다 장기적으로. 되겠습니까 한 번에? 한 번에 되는 건 없으니까. 없다. 예. 속보로 장 부사장님 밀당 장인이라고 특강 좀 해달라고 이런 얘기들이 막 들어오고 있네요. 밀당 특강. 예, 특강은 하겠습니다. 밀당 하겠습니다. 특강. 대신에 저희가 이제 한 달 넘어갔고 예. 100일째 어. 잘리지 않으면 저희 방송이 이제 100일까지 가면 이렇게 해서 하면 할 거니까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관계자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밀당 장이죠. 100일 금방 가거든요. 금방 가죠, 금방 갑니다. 예. 그때까지 여러분들 많이 여기저기 소문 내주시고 저희 라이브 시청자 점점 더 늘어나고 채팅도 활발해지면 얼마든지 밀당 강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대로 예. 중국이 미국한테 존중받았다는 멘트가 없었는데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그니에요. 지금 그러네요. 어떤 근거 원천이 별로 없다, 상관없다 해서 지금 어떤 뭔가 좀 큰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다 제외시키시고 큰 것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둘 다 굳이 여기서 더 싸울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조금씩 뭔가 화해 제스처를 낼 수 있는 구실을 찾는 것 같아요. 야,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이러면서 그게 약간 밀당인 것 같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사실 2주 전만 해도 계속 으르렁대고 있었거든요. 125, 145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2주 사이에 이렇게 또 바뀌니까 잘 적응은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이라는 게 다 이렇구나 이러면서 그때가 참 기회였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가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4월 해방의 날 이후 증시 회복. 그러니까 제가 오프닝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4월에는 진짜 그냥 롤러코스터 한번 시원하게 탄 그런 기분입니다. 라는 게 해방의 날에 그렇게 진짜 전 세계가 망하는 줄 알았다가 이게 결국에는 4월 30일, 5월 1일 지나면서 돌아보니까 다 제자리로 돌아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해방의 날이 맞죠? 회방이 아니죠, 회방.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방이 아니라 회방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돌아왔잖아요. 네, 돌아왔죠.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저희가 8일 연속 4월 마지막 판에 지금 이렇게 또 극적으로 있을지 몰랐는데 저희 4월 2일 언제였던지. 그니까요. 진짜 한 달 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리고 공포지수 같은 경우에도 꽤 오랫동안 극한 공포였습니다. 지금 몇 가지 올라왔으려나 근데 궁금하네요. 지금 중립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20대 초반이겠죠? 네, 20대 초반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3까지 내려갔었거든요. 3? 찌어의 오늘 그림. 완벽하게 공포 탐욕은 3까지 네, 내려갔다가 네네네. 오늘 그것도 아마 20 몇십 겁니다. 지금 네. 47이에요. 47. 네네. 47이요? 오, 그래서 그러면 완전히 이제 중립 버전으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지금 예.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네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원래 꽤 오랫동안 극한 공포였다가 지난주부터 극한 공포, 이번 주에 완전 보통 내추럴 상태로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때문에 네. 지금 이 증시가 이어간다면 S&P 500도 어쩌면 또 상승할 수가 있을 것 같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낙관된 이유에서는 또 트럼프의 뭐 무역 협정 완화도 있었지만 또 세금 규제 완화 낙관론이 또 있습니다. 아, 감세까지? 감세 이야기. 네, 감세 이야기까지 예.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올 5월 달부터 감세의 베센트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낙관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도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관세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세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좋은 걸 보기 시작하니까 진짜 좋은 걸 다 끌어다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채팅창에서는 아니 뭐 이랬다가 또 다시 회방을 놓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주식시장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분위기가 싹 넘어가기 시작하면 안 되죠. 좋은 거 다 계속 보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그 7월 9 이후에 혹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기세에서 져갖고 트럼프가 져갖고 다시 못 돌릴 겁니다. 과거로. 7월 9일이면 이제 90일 유예한 유예한 이후. 마지막 예. 날인데 그렇게 하고도 아마 다시 유예를 접고 다시 적응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트럼프가 다 졌어요. 이 게임에 졌기 때문에 더 심해지지 않을 것 같고 이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지겠죠. 예. 그러면은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눴던 부분인데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막 명확하게 좋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상보다 좀 괜찮았다라는 것뿐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예,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죠. 네, 1분기 미국 경제 뭐 성장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저께 발표 났었죠. 예. 마이너스 0.3이 나오면서 그렇죠. 어쨌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나왔으니까. 성장해서 예. 그날 증시가 한동안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출발이 진짜 안 좋았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 뉴스 반등했었던 이유는 또 중국과의 또 완화 시사가 나오면서 중간에 또 반등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 MS랑 또 그 실적들이 발표가 메타. 되면서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 같은 경우에도 꽤 나쁘게 나왔습니다. 수치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6만 2천 명이 또 증가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예상치보다 훨씬 크게 밑돌았기 때문에 지금 고용도 굉장히 둔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반박을 좀 할까요? 좋아요. 그 네. GDP는요. 네. 골드만이 전날 마이너스 0.8%를 얘기했는데 예. 0.8 대비 0.3 마이너스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전날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 GDP 나오는 마이너스 2.7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랬죠. 1분기 내내 네. 그 얘기했었죠. 예. 이 마이너스 2.7에서 마이너스 0.3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비교하면? 거죠. 그럼요. 제가 우리가 안 봤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봤는데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다 알고 게 있던 건데 포인트죠. 사실 여러분들 네. 이 증시의 얘기는 나오면 다 끝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론 나빴지만 네. 느낌상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근데 고용보고서 이거 민간 고용 지표는 이 비영리가 빠졌기 때문에 진짜는 오늘 밤 나오는 지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밤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면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GDP, 민간 고용 지표 그렇게 나빴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론을 이렇게 예, 제기할 예, 수도 예, 있는 예. 그렇죠. 상황이군요. 그리고 어저께 또 실업수당 선고 건수가 또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원래 빠진 거? 22만 나오다가 한 네. 24만? 네, 네, 나온 24만 정도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크게 또 웃돌면서 지금 2월 말 이후 가장 또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오늘 밤 또 고용 지표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업수당 선거수는 일단은 20만 건 되면 되게 좋은 건데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가 너무 전교 1등하면 네. 전교 10등하면 막 좀만 빠지면 싫어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24만도 괜찮다. 30만 건 이하면 되게 좋은 건데 예. 이것도 높다고 하시는데 하여간 좀 높아진 건 맞지만 그러니까 다들 지금 좀 예민해요. 그렇죠? 너무 예민하죠. 예. 너무 예민한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예.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쁜 게 없는데 예. 안 좋다가 갑자기 좋아지니까 예. 다들 적응을 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지표들을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도 결국 올라온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다던데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첫 번째는 들어왔었던 이유는 지금 뭐 인도와도 지금 좋은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가 이번 주에 만약에 또 그 합의가 된다고 하면 예. 처음으로 합의가 그렇죠. 되는 나라라고 처음. 하더라고요. 이제 네. 합의 시작인 거죠, 인도부터. 네네네. 이제 이제부터. 합의 시작인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대하게 지금 미국한테 지금 주고 있는 그 관세 혜택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최혜국 대우 조항이라고 하는데 최혜국 대우 조항은 또 인도가 다른 나라한테 더 좋은 조항을 줬었을 때 미국도 그대로 따라해서 주겠다. 미국을 최우선을 주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미국을 최우선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조항으로 해서 미국은 만약에 인도와 처음으로 또 협정이 됐을 시 굉장히 큰 쾌거로 부르지 그러네요.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배제하고 인도를 딱 선택했는데 인도에서 심지어 미국을 잘 챙겨줬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고점 대비 약 20% 하락을 했었습니다. 아, 하락했던 네. 게 오히려 호재군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과거로 돌아봤었을 때 S&P 500이 고점에서 20% 떨어졌었을 때 네. 항상 상승 반등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때는 그런 생각 못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만약에 저점 이후 또 평균 한 11개월 정도 돼야지 회복되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 11개월 되면 언젠가요? 내년, 11개월이요? 내년이죠, 내년.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달 만에 됐죠? 아, 신기하네요. 근데 특별히 관세는 또 다른 거니까 네. 빨리 회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제가 봐도 다 선반이 돼 있고 제가 얘기했죠. 바닥은 찍었다. 네, 그랬죠. 했으니까 지금은 걱정할 일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회복성이 중요한 게 아닌가. 네, 네. 사실 트럼프 초기에 임기를 했었을 때 저희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었을 때는 PER 같은 경우가 22배였습니다. 근데 지금 20배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쵸. 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모로 지금 증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지금은 원래 평균이 22배였으니까 지금 20배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는데 이때 한창 떨어지고 있을 때는 과거 최악의 그 배수 가져와가지고 18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17배 갈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이랬었는데 와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니까 또 진짜 아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주식은 기세라고. 맞아, 기세예요, 기세. 예, 그 기세가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내용이 그 기세를 앞에서 주도한 그 장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도 M7 증시가 그러니까요. 반등을 하면서 네. 나스닥이 또 해방해낼 이후 또 회복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테슬라는 아직까지 멀었지만 그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마지막에 선방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다 거의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메타도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대형 주식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이제 뭐 저기 도찌를 이제 그만두잖아요. 네. 뭐 그만두죠. 완전히 그만두는 건 아니죠. 뭐 이제 출근 안 한다는데요? 아 그래요? 출근 안 하면 그만둔 거죠. 이런 역할을 애매하던데, 한다고 얘기가.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마도 안 가실 거예요. 예. 안 가실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 안 간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올라온 이유가 실적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기대감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일론 머스크의 힘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나저나 만약에 M7에서 누군가가 막 선봉장으로 치고 나선다면 뭐 예를 들면 테슬라거나 뭐 엔비디아거나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올 거라고는 예상을 잘 못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심심한 주식이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무거운 예. 주식이기 그런 때문에 대명사였는데. 사실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뭐 2위, 3위 머물렀었을 때 또 1위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애플이 예. 엔비디아 떨어지면서 사실 그 둘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고 예. MS 같은 경우에는 잘한 것이 없었는데 1위가 또 되긴 했었는데 맞아요. 이번에 확실히 또 보여줬어요. 네. 증명을 했어요. 예. 그 보여줬고 또 실적을 평가해도 좀 많은 매수가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도 만약에 지금 어떤 거 산다 그러면 조금 약한 걸 사지 않겠습니까? 재미없었던 거. 오히려 많이 좀 그게 처져 있던 거. 그게 맞겠죠. 예. 그래서 올라온 걸 보기 때문에 향후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진짜 재미없는 주식인데 이번에 그러니까요. 정말 큰일 해갖고 예. 올해 보합까지 올라온 거 대단하죠. 아유, 대단하죠. 박수 한번 예. 쳐줘야 됩니다. 예, 우리 주식으로 박치고 예. 버티신 분들 보상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예, 구글부터 약간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었는데 알파벳도 의외로 클라우드 괜찮네.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진짜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넘어왔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7 중에서 엔비디아 빼고 실적 발표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심지어 7개 중에 4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의 영향력이 정말 컸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최근 거부터 볼까요? 애플부터. 네, 애플이 아이폰 선방으로 예상치 상회를 했습니다. 실적은 좋았습니다. 숫자는 잘 찍었군요. 네. 하지만 지금 장외에서 거의 3%, 3.7%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조금 실적을 조금 보시면 매출은 954억 달러였습니다. 954억 달러로 나왔고 또 주당 수익도 1.64로 예상치보다 확실히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제품별 실적이 또 좋았는데요. 아이폰, 맥, 아이패드 모두 예상치 상의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실적을 받쳐줬지만 지금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면서 지금 장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 표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네. 지금 붉은색이 두 가지가 잘 보일 텐데 네. 서비스 분 매출이 좀 못 나왔고요. 아. 못 나왔고 그다음에 또 아까 했지만 중국향 매출이 못 나왔는데 네. 그 이번에 아이폰 판매는 여기 선빵 매매, 선빵 구매. 네, 아. 미리 네, 저희가 그러니까 인도로 해서 제가 판매를 이제 했었죠. 그 선방이 아니고 물것도 있지만 예. 좀 많이 구매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최근에 매출 비슷한 거는 약간 이제 우리가 낮게 본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군요. 예,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네, 중국 매출에서도 조금 하회를 했었죠. 맞아요. 네, 중국 매출에서도 160억 달러로 지금 마감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예상치에서는 168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인도 생산에 대한 확대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또 제일 기대하고 있는 WWDC에 대해서 시리 AI 버전이 지금 또 지연될 거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그거는 왜 이렇게 지금 안 전망에 된대요? 대해서 네. 지금 안 좋아져서 지금 실적이 떨어지고 지금 있습니다. 시리 AI 버전은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논평이 있는데 논평 쓰시는 분들이 차 내가 할게. 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왜 만들게 애플이 이렇게 그걸 왜 정도로 못하지? 되게 네. 지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애플이 조금 AI 쪽에 투자가 조금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게 아닌가. 애플이 늦게 했었죠. 늦게 했죠. 늦게 하고. AI가 네. 좀 아낀 것 같아요 비용을. 그래서 아니 좀 그래도 아무리 처음에 자동차를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애플카를 하느라고 그렇죠. 그 AI에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역시나 조금 한 발 늦으니까 이렇게 격차가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좀 안일했죠. 예. 안일했습니다. 일단. 근데 그래도 시가총액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그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뒤집어지겠죠. 그럴 수도 예, 있죠. 뒤집어지겠죠. 예, 오늘 빠질 걸로 마이크로소프트 봅니다. 올라가고 예, 예, 예. 애플이 이제 시간에 그대로 반영되면 또 뒤집어질 수도 있고 어제 그러니까 어제 이 시간쯤에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막 9% 급등해가지고 9%, 그게 또 예. 뒤집어졌었더라고요. 예, 근데 졌죠. 본장에서 조금 다시 회복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을 또 1,000억 달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애플이요? 네. 오. 1,000억 달러 자수준 배입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 아무도. 그래요? 그렇게 괜찮은데 그래도? 배당 올리고 다 그냥 알았어 넘어가는 얘기고. 네. 아, 지금 관심 있는 게 다 다른 지금- 곳에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은 10년 동안 계속 바이브했기 때문에 다 그쵸. 아는 내용이거든요. 예. 지금 또 새로운 게 나왔는데 아까 지만 시리가 좀 못 나왔기 좀 때문에 이렇게 또 주주의 마음을 달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래도 소용없는 건데. 하여간. 그러니까요. 주주마업 달래는 것보다 결국에 우리가 궁금한 게 이게 중국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또 AI 도대체 언제 낼 것이냐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니 예, 지금 시간의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결국에는 지금은 당장 1분기 실적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좋아도 그 1분기에 그냥 관세 때문에 막 산 거잖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마존도 네, 아쉬워요. 네, 좀 정말 이렇게 좀 짰는지 이렇게 또 어떻게 두 개가 이렇게 상승을 그러니까요. 하고 이렇게 어제는 하락을 좋았다가, 하는지 예. 네, 이렇게 좀 신기한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은 1.59달러 그리고 매출도 1,557달러로 나오면서 애널리스트 예상치 모두 상회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죠. AWS가 또 예상치 하회를 하면서 가장 또 중요한 사업 부분이 굉장히 또 둔화가 되면서 지금 장외에서 또 3%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가 그 좋았었는데 구글하고 저기 마소에 좀 뒤처지는 그런 모습이 그러네요. 나왔고 네.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이 지금 지출을 안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데 저희도 예전에 아마존 썼거든요. 네. 썼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좀 줄이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 개 나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AWS가 가장 중요한 매출처였는데
약간 조금 하락이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는 거. 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또 중국 고율 관세에 계속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아마존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들 한 60% 이상이 중국에서 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해프닝 한번 있었죠. 그렇죠. 그거 관세 뭐 표시한다고 수수료 그랬다가. 표시한다고 했었는데 예. 또 트럼프가 또 아마존 제프 베조스한테 연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맞을 뻔했죠. 네, 뻔했죠. 제 생각에 좀 일부러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테무랑 쉐인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뭔가 관세 때문이다라는 이런 액션을 보여주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일부러 하지 않았을까요? 약간 떠본 것 같던데.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는 그 관세가 없었는데 예. 아마존하고 애플은 얘기하는 바람에 조금 더 낙하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또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면 아마존은 관세에 직격탄을 맞는 기업인데 굳이 얘기해서 소용이 없는데 얘기했다 해서 주가가 빠진다는 거 설명드리고 아마 아마존이 피해가 좀 있는 기업이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네, 이번 실적 발표로 UBS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 의견은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272달러에서 253달러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빅테크여도 같은 M7이어도 결국에는 이 관세라는 그 명목에서 자유롭지 않은 기업, 그나마 조금 더 자유로운 기업의 차이가 확실하게 났던 게 차별화가 됐던 게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의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또 하드웨어를 파느냐 안 파느냐가 또 굉장히 그러니까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딱 아마존이랑 애플은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기업들이고 아무리 지금 뭐 화해 무드로 조금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사실 결국에는 성과 나온 게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거를 조금 불안하다고 본다면 그에 따라서 주가도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 빛이 더 났던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다들 보셨겠지만 네. 조금 말씀을 드리면 3분기 수익과 또 매출 모든 것들을 시장 기대치를 예상 상회를 했습니다.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또 애저가 클라우드가 33% 성장을 하면서 이야. 이것이 이제 주가 성장에 계속 큰 견인이 되었는데요. 네. 이 33%면 이게 보면 아까 했던 그 아마존이 2배거든요. 예. AW 2배니까 정말 큰 성장한 걸로 보이고 있고 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는 이럴 줄 몰랐거든요. 너무 엇나간 실적이 보인 게 잘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재미없다 뭐 가치주도 하는데 이제 뭐 다른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러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등 하는 기업들은 거기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예, 이렇게 저력을 한 번씩 증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걱정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그 애저가 좋았는데 클라우드가 결국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좋고 그리고 아마존은 안 좋았다는 점에서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조금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관세, AI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빅테크 실적이 많이 갈렸다라고 보여지고 메타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메타도 모두 순이익, 매출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예상 상회를 했습니다. 예. 특히 광고 부분이 실적 호조를 주도를 했었는데요. 광고가 매출 같은 경우는 413억 달러로 예상치 크게 초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도 6.43달러, 예상치 5.25달러 크게 또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뭐 30% 이상 이렇게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내용이 조금 잘못 나간 것 같네요. 네, 내용이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단가가 상승했고요. 네. 비용 효율화, 글로벌 시장 확장, 그리고 중국 광고 감소, 리얼리티 랩스의 손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도 중국이에요, 그렇죠? 네. 중국이죠. 예, 테무쉐인 이런 게 메타에서 광고를 진짜 많이 넣었다고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겠죠. 네, 어쨌든 지금 10% 정도가 매출의 10%가 또 메타가 좀 테무쉐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뺏길 수 있다라는 그 전망에 대한 리스크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저희가 메타를 아마 법인이 운영하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만약에 법인이 광고 내면 메타 말고는 안 됩니다. 광고가 그렇죠.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 좀, 비싸죠, 예, 그리고. 그리고 비싸고 광고 비용을 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올렸고요. 그다음에 또 그 뭐죠? 인스타 보통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광고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가끔 봅니다. 예. 예, 광고 하시는 거. 제가 매출의 80%가 예. 메타로 간다는 거. 저도 이제 주변에 뭐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 하는 친구들 보면은 네. 너무 비싼데 너무 안 비싸요. 할 수가 없다. 안할 수가 없다. 딱 그겁니다, 그거. 예.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덕분에 이제 메타가 돈을 많이 벌기는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이제 테무 셰인에서 만약에 광고가 점점 끊기기 시작한다면 메타가 벌고 있던 돈의 엄청난 부분이 조금 타격을 받을 수도 이거는 있는. 메타뿐만 아니라 예. 구글, 스냅 그쵸, 모든 예. 매출에 지금 영향을 그런 받을 것 기업들은 같은데요. 영향이 있는데 그 자리를 딴게 채워요 또. 메타는 또 그래요? 여러분 줄 서 있어요 여러분들. 네. 아니 그만 벌고 싶으시면 거기 광고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른 기업이 들어오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메타는 달리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메타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거든요 광고 맞아요. 쪽에서는.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뭔가 장사를 하고 싶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네, 그렇죠.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진짜 인스타 광고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전에 무슨 벼룩시장 얘기 지금 그런 거 벼룩시장. 교차로 그쵸. 이런 거, 교차로 예. 이런 거. 예.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 그쵸. 네, 이제 네. 진짜 인스타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대단한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뭐 중국이 조금 타격을 받더라도 앞에서 봤던 애플, 아마존처럼 그 정도 주가 하락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언급 안 한 M7 하나가 있죠.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 도지 안녕. 요거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내용인데 정확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보도가 났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도지에서 이제 출근을 하지 않겠다라는 오, 보도가 났는데요. 안 한다. 하지만 고문의 역할은 그대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영향력은 그대로일 것이다. 또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정도의 느낌인가요? 네, 지금 무급 특별 공무원 자격은 내년 5월까지죠. 그 5월까지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속마음이 뭐냐면 완전히 그만두면 본인 기업의 규제가 좀 더 강화될까봐 못 그만두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발 살짝 얹어놓은 거기 때문에 발만 얹어놓은 것 뿐이야. 발만 얹어놓은 거. 발 빼면 안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일론 머스크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그쵸. 오래 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면은 일단 마음은 떠났는데 안 머리로는 떠나지게 막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 있다고 마음은 거기 있다고 하는 거죠. 예, 머리로는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렇죠. 본인이 알고 살짝 있죠. 걸어놓은 거구나. 본인이 저기 도지에 신경 쓴 길이 시일이 얼마인데요. 예. 지금 포기 못 하죠. 약간 아른아른 거리겠죠. 지난 100일 동안에. 예. 아른거리고 트럼프를 아는데 그분이 그니까, 절대 예.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 그 전에 이제 트럼프 지지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그렇죠. 총 비껴 나갔을 때 그때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죠. 예. 돈수, 대단한 예, 인물이다 돈수.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지금은 살짝 얹어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끊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교체설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그냥 소문이었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교체설이 또 나가지고 그래서 교체설이라고 하면 어떤 교체설인 거죠? CEO가 바뀐다라고 하는 테슬라의 네, CEO 가? 테슬라의 CEO가 네. 바뀌고 오. 그리고 다른 CEO로 지금 교체를 찾고 있다라는 이렇게 공고가 난다라고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아니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웬만큼 좀 유력 일간지잖아요. 굉장히 신뢰하는 네, 기업이긴 그러니까. 한데 사실 이 기사가 도지가 떠난다라는 기사의 이유 바로 나와서 그럼 일론 머스크는 어디로 가나라는 그러게요. 저희가 궁금을 했었는데 네. 근데 또 바로 이렇게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일론 머스크 회장이 이제 교체설을 부인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의 자리는 여전히 할 것이다. 기대를 한다. 돌아와서 웰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좀 약간의 좀 반 트럼프 기사를 많이 써요. 왠지 모르지만 많이 쓰고 있고 로이터가 좋게 쓰고 있는데 요즘에 계속 그 형태가 이루어져 갖고 혹시 이게 반대로 가고 있나 매체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 언론사들이 뭐 아무리 유력한 언론사들이어도 이게 사실 각자 개별적으로 색채가 있고 그 후원받는 게 다르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봐야 되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마존 아마존 맞아요. 예전이죠. 아마존계. 지금 아마존 계열 지금 제프 베조스가 굉장히 지금 난처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분려가 손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열받았구나. 아마 마음 쪽으로는 되게 아플 거예요. 네,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니까 이게 다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프터월가 보시면 다 해석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까지 이어가야 되는데 이 마지막 키워드가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엔비디아 매도 등급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엔비디아가 4월 말에 첫 매도 등급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그래요? 이례적이고요. 오. 지금 매수 의견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88% 그리고 중립이 11% 그리고 한 곳이 매도를 받았습니다. 장비대원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매도 등급 받은 게 오히려 맞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매도가 있는데 없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저는 당연하다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분들의 말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게 수요 중요하죠. 정점 이런 게 나오는데 네. 물론 이분 생각하겠지만 그렇다 쳐도 목표 주가 $100는 좀 심한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목표 주가가 100달러, 100달러였어요. 100달러거든요.
좀 심한 게 아닌가 싶고. 지금이 111달러인데 네, 여기서 네. 10달러가 더 떨어져야 네, 되는 네, 건데. 그래야 되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국내 쪽에 있는 매도 보고서의 비중을 아시죠? 거의 0%에 수렴하지 않나요? 0.01% 나오는데 네. 미국은 10% 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래 당기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는 건데 이제 틀리면 집에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자유롭고 또 맞으면 공면을 치면 되는 거라서 예. 각자 하면 되고 결과는 본인 몫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매도라는 그 워딩도 중요하지만 왜 매도를 얘기했는지가 사실 중요한 건데 그 많이 내용을 올라왔다는 크죠. 예. 많이 올라왔다. 예. AI 지출 둔화의 소식이 굉장히 또 클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AI 뭐 그렇습니다. 투자 네. 과잉이었다 이런 얘기가 없는 얘기는 아니어서 뭐 그런가 보다 싶기는 한데 그게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는 내용인 거죠. 아니 메타하고 알파벳은 더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도 맞지는 않거든요. 예.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많이 올라왔다 치면 그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맞춤형 반도체 칩 제작 때문에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뭐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3천억 달러 이상 쓸 거라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매도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전히 이곳만 지금 굉장히 작은 곳이잖아요. 작은 곳이죠. 예. 네, 네. 그 뭐 유수의 뭐 월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수 의견에 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한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름이 시포트 뭔데? 네. 한 저 처음 들었던 아이비였어요. 스포트 글로벌 네, 맞아요. 시큐리티 아 이름 한번 알리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또 그렇죠. 스타가 이렇게 될 수 해서 있는 홍보가 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는 걸로 예, 말씀해주신 대로 그 AI 관련주들이 휴일 동안 다 올라왔거든요. 예, 캐펙스 증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이벤트도 있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바로 맛있는 미국 주식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 얘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종목이더라고요.